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술국치의 비보를 듣고 절명시를 남긴 뒤 자결한 매천 황현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경제 침탈 속에서 선생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절개와 애국이란 단어를 통해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등잔불 아래 책을 덮고 수천 년 역사를 회고하니 참으로 지식인이 되어 한평생 굳게 살기 어렵구나. 구한말 우리나라의 대표 문장가이자 역사가였던 매천 황현 선생. 경술국체의 비통함을 절명시에 담은 뒤 자결하기까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히 후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 침탈을 이어오면서 매천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의 생가와 묘역 등을 둘러보는 애국 여행은 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잊히고 있던 선생을 듣고 느끼는 과정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숨쉬는 역사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또 지금 시기가 또 이런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점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도 그의 행적을 따라 여행 일정을 개발해 적극적인 매천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선생께서 생전에 쓰시던 생활 유물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면서 선생을 알리고 기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등록을 앞둔 선생의 유물은 모두 50넉 점. 안경과 합축선 등 당시 선비들의 생활상을 담아내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지조 있는 선비의 모습은 물론 시대를 정확히 읽어냈던 역사가의 모습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대표적인 우국지사이신 매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강의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삶을 마감했던 매천 황현 선생.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절개와 애국이란 의미 있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과거사를 빌미로 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시민들은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만난 독립유공자들은 일본의 최근 행태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난폭함이 극에 달했던 1943년 광주 사범학교 3학년이었던 노동우 내국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 연락원으로 활동하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독소배를 조직해 항일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던 노동우 내국지사는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을 보며 70여 년 전 일제강점기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또 하는구나. 과거의 일본의 침략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얼마나 울고 부르고 했습니까? 그때 이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베 정권에 맞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식민 침탈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반성하고 우리한테 사과하고 그렇게 나와야죠. 그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지난 1943년 일본군에 끌려가 관동군에 편입됐던 김백일 내국지사는 독립운동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광복군에 들어가 항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광복군으로 간 이유는 양심에 따른 일이었다면서 최근 일본산 불매운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 또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민족권이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라디오에도 나오지만 잘하고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잘하고 있어요. 광주 전남에 생존해 있는 항일 독립 애국지사는 모두 5명.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광복된 지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일본은 경제 보복이 아닌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부터 해야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양시 등 시군 당국이 광복절을 앞두고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군은 오늘 유관단체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고 노후된 태극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판매대와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자발적인 의지가 담길 수 있도록 시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습지 학술 대회가 오는 19일 순천에서 막을 올립니다. 엿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습지 연구자들이 참석해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습지 분야의 석학들이 강사로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습지 탐사 체험 교육과 강연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와 국내외 습지 연구 단체 등은 습지 보전과 연구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순천 선언문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해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면 연안에 매년마다 불청객처럼 해파리가 찾아옵니다. 특히 올해는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이 발견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금오도 인근 앞바다. 밀물대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그물안은 이미 커다란 해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맹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반 물고기 반, 맹독성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물고기와 뒤섞여 갑판으로 쏟아집니다. 남해안에는 지난달 17일부터 노무라 잎깃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크기가 1m가 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독성까지 강해 어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무게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가 하면 해파리 독에 뒤섞이면서 잡힌 물고기의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파리가 많아서 그물을 다 뜨고 그랬거든요. 두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양이 많으면 고기들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독입니다, 이거 해파리는.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남해안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발견율은 40% 정도,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동중국해에서 다량 증식해 대만 한류를 타고 국내 연안으로 흘러들면서 발견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발원하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왜 다량 증식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체는 아니고 동중국해 북부 쪽에서 출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량 발생한 이유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전망이라며 어업 피해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등지에서도 해파리로 인한 안전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섬 지역 중등학교 경력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고 8년 이상 장기 근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현실적인 대학 입시 지도 강화를 위해 섬 일반고에 진학지도 역량이 있는 교장을 배치하고 보건, 사서교사는 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 시스템 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4년 동안 108억 원을 투입해 ICT 인프라, 신재생에너지가 접목된 시범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모델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실증 분야 일환이며 농업 현장의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업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출하를 앞둔 섬 지역 새우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겨 발생한 피해인데 양식 어간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새우 양식에 제2의 인생을 걸었던 한 규어인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낙뢰로 양식장 전기가 갑자기 끊기면서 산소를 공급하던 수차가 멈춰섰고 그 사이 새우가 집단 폐사한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 새우가 살 수가 없습니다. 1시간만 없어도 살 수가 없는 게 이 새우의 그 적인데. 이달 초 인근의 또 다른 새우 양식장들도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압기 고장으로 전기 공급이 6시간가량 중단되면서 100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추석 명절 성수기에 맞춰 출하를 준비하던 터라 어민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로 양식어가마다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은 보상받을 길은 막막한 실정입니다. 어민들은 정전 복구마저 늑장을 부리면서 피해를 키웠다며 한전 측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진이 된다면 정식적인 직원이 와서 정식으로 딱 그 진단을 해가지고 협력업체가 와야 되는데 협력업체 보내갖고 못 고치면은 본사 직원이 와서 고치고 그런 현상이 아주 안 됐다고. 한전은 그러나 양식장 의무인 비상발전기를 갖추지 않은 데다 일부는 정전 원인이 천재지변이어서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좀 힘들 경우거든요. 출하를 앞두고 집단 폐사라는 날벼락에 새우 양식어민들이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20일 경부선, 21일에는 호남선 추석 열차표 예매를 실시합니다. 역창구에서는 오전 8시부터, 모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열차표 판매를 시작합니다. 한편 수서고속철 SRT 운영사인 SR도 오는 22일엔 경부선, 23일에는 호남선 열차표를 역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항만 물류 분야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설이 광양 월드마린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더드림 스마트 지원센터는 항만 물류 벤처기업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벤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항만공사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공사 내 외부 인사들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고흥 유자가 유럽 시장에 새롭게 진출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을 구성해 공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 결과 최근 체코와 이탈리아의 4개 식품 유통회사와 190만 달러 규모의 유자 상품 수출 협약을 체결해 새롭게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고흥 유자 유럽 진출이 지역 농수산물 내수 부진,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유통 판로 다변화에도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것처럼 흐린 모습이고요.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차츰 비가 내리면서 크게 덥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태풍 크로사는 강도 중에 중형급으로 일본 규슈 부근까지 바짝 다가섰고요. 오늘 오후에는 히로시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세력을 더 잃은 채로 내일 새벽 독도 동쪽 해상을 지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태풍의 전면에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남해와 동해로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경상 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특보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100에서 많게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외 지역은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되고 오늘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와 부산이 3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